좋았다는 후배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코보컵 결승서 김연경 누르며 팀 우승과 MVP 수상한 강소희. 당시 인터뷰서 기분 나빴다. 연경 언니는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김연경, 좋아, 와, 강소희 뉴스 1, 유튜브. 한국 여자 배구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김연경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꿈나무가 훗날 한 대회 결승전에서 김연경을 대파하며 MVP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김연경과 계속 비교를 당했던 그가 한 인터뷰에서 불쾌한 기색을 보인 것이 재조명되며 뜻밖의 호감을 얻고 있다. 최근 덕후, 개그집 합소, 고급 유머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연경과 비교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선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엔 지난해 9월 10일 유튜브 채널 썸팀즈 소코너 이영미의 셀픽쇼에서 진행된 여자 배구 차세대 에이스 강소희의 인터뷰 캡처 사진이 담겼다. 앞서 GS 칼텍스 소속 강소희는 작년 9월 5일 프로 여자 배구 정규리그 V리그 개막전 열린 코보컵 결승에서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을 누르며 팀 우승과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일부 언론과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김연경 키즈 강소희가 김연경을 넘어섰다. 김연경이 김연경 키즈한테 물렸다. 등의 표현을 하며 강소희에 대한 극찬과 동시에 김연경의 실력을 낮춰보기도 했다. 이영미의 셀픽스를 통해 인터뷰 중인 강소희야 유튜브. 이에 대해 강소희는 해당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들이 약간 기분 나빴다. 연경 언니는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그 결승전 한 경기 가지고 내가 연경 언니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 개인으로 이긴 게 아니라 팀 대 팀으로서 이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사를 보면 안 좋다며 연경 언니는 제 롤 모델이라고 밝혔다. 강소희는 연경 언니가 공격할 때 블로킹을 뜨면 대부분 선수들은 공격한 공이 블로커의 손바닥을 맞는데 연경 언니 공격은 완전 손끝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코트에 공을 박아버린다고 설명했다. 또 연경 언니는 진짜 우리랑 같은 레벨이 아니다. 더 클래스 레벨이다. 연경 언니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지금 연경 언니와 대표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코트에서 마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연경 그저 빛이지 마음이 예쁘네 누가 감히 신을 건드리니까 너무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소희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한편 강소희는 2009년 김연경과 일주학술문화재단이 운영한 배구 꿈나무 장학금 1기를 통해 매달 2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동양 출신의 1997년생 중에서는 랭킹 1위였던 탓에 제2의 김연경이라 불렸다. 월클 김연경도 어쩔 수 없는 팀플레이, 배구의 평범하고 위대한 교훈. 온돌로드 미니밴의 대명사, 기아 카니발 이름 빼고 모두 바꿨네. 월드클래스, 배구 여제, 배구계 메시, 자타공인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김연경도 어쩔 수 없었다. 2월의 마지막 날, 캡틴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이 120일 동안 유지하던 1위 자리를 GS 칼텍스에게 내줬다.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GS 칼텍스와 흥국생명과의 경기 세트 스코어 3-1, 25-19, 25-19, 22-25, 25-17로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누르고 시즌 첫 1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도로공사전부터 28일 GS 칼텍스 전까지 흥국생명은 1승 4패를 당했다. 어우흥 어차피 우승한 흥국생명이라는 얘기는 옛말이 됐다. 천하의 김연경도 지난 19일 KGC 인삼공사전 2 배구는 팀스포츠 배구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3번의 터치 안에 정해진 높이의 네트를 넘겨 상대 진영 코트에 공을 떨어뜨려 득점을 올리는 경기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줄 리시버, 상대의 블로킹과 수비를 피해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주는 세터, 힘차게 뛰어올라 네트를 넘어 공을 내리꽂는 공격수까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배구는 팀플레이, 스포츠다. 6명의 김연경, 11명의 메시가 한 팀을 이루면 안 되는 이유다. 학폭 논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는 팀흥국생명의 이번 시즌 플레이를 완전히 역으로뜨렸다. 시즌을 앞두고 프런트와 감독 및 스태프는 목표를 정하고 큰 그림을 그렸다.
주전과 백업을 꾸리고 부상 등 변수에 대비한다. 이재영이 대형의 학폭 논란은 팀의 톱니바퀴를 멈춰 세웠다. 흥국생명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GS 칼텍스 주장 이소영은 봄 배구를 포함해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이 다가온다. 우리 팀은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팀이고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 준비한 대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의 말대로 네트처럼 촘촘한 조직력의 팀과 학폭의 그늘로 시줄과 날줄이 다 풀어져버린 팀의 맞대결 결과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다. 순위는 뒤집어질 수 있고 그것이 프로스포츠의 묘미다. 이리저리를 두고 열려 빅매치라 불렸다. 헐거워진 조직력으로 파죽지세에 원팀을 막을 순 없었다. 냉정하게 묘미도 없었고 빅매치도 아니었다. 배구는 팀플레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학폭의 그늘이 씁쓸하기만 하다. 4-5장에 손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등 쌍욕을 하며 의심을 했다. 아니라고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감독님에게 내가 가져갔다 고 말했고 감독님이 단체 집합에 시켜내 양쪽 뺨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40대 가까이 받고 나서 아프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간 안 끝날 것 같아서 내가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마무리를 지었다 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들을 통해 손버릇이 안 좋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A씨는 가해자들은 다른 부모님들이 학교 오시는 것을 안 좋아했다. 나도 부모님이 속도나 퇴육간에 오시면 가해자들 몰래 체육관 창고 같은 데서 숨어서 만났다. 그러다 들키면 남수건과 옷걸이로 내 몸에 구타했고 교정기를 일제 입을 수차례 때려 항상 입에 피를 먹고 살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경기 중 발목을 크게 낮춰 경기를 못 뛰게 된 상태였는데 울고 있는 제게 다 와서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 안 아픈 거 아니까. 이해 안 물고 뛰어라 라고 말했고 숙소에 들어가서 집합을 당해 욕을 먹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토록 가해자들이 TV에 나와 웃는 모습을 보면서 허무했다. 무기한 출전 금지 국대의 선발 제외 해외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풀릴 것이라는 거 알고 있다. 계속 그대로 둔다면 나와 같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며 이재영이다 형에게 내려진 징계도 언급을 했습니다. 3.1절 기모고 있다가 제대로 터뜨린 첫 내용 그리스 비님 힘드셨을 텐데 용기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